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챗 GPT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신 김희진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진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니까 빙고판처럼 생긴 그 판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준비한 이 아이템은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진 그러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어떤 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가시면서 우리 이 빙고판을 한번 완성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제가 그 원인의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안 되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보자마자 좀 슬퍼요. 벌써 하나 체크됐거든요. 여자, 원인이에요? 네, 여자가 또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오래 살고 있거든. 한 10년 정도 평균 연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 호르몬 때문이다. 그 다음에 출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양육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조금 더 수축시킨다. 그래서 치매를 더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경험 저도 했었거든요. 네. 출산도 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출산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굉장히 심한 염증 반응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체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호르몬도 결과적으로는 뇌에 어떤 악영향을 준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가 겪는 게 뭐죠? 우울증, 우울감이 있게 되면 결국은 뇌 안에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좀 건드리게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뇌 신경을 굉장히 자극해서 어떤 신경망을 혼돈하게 한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뭐 남성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요. 유전자, 가족력,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치매 유전자, 가족형 치매 유전자라고 프리시나일린 1, 그다음에 프리시나일린 2, 그다음에 APP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우성 형태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20, 30대 초록이 치매 환자분을 이렇게 20, 30대 치매. 그 외에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노년기 치매를 일으키는 그러한 유전자 형태가 APOE4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APOE4라는 유전자가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발병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유전적인 것들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요새는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치매가 걸릴 것인가? 그게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통 한 4배 정도 위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치매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쌍둥이 연구를 했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면 치매가 오려면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냥 논리로 봤을 땐 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치매가 걸렸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한 40%. 그리고 그 발병 연령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알려져 있어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적 요인도 물론 중요하다는 게 이러한 쌍둥이 연구를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매는 유전자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비약물적 치료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면 치매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희의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연구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빙고판을 보니까 공기오염이라는 거 자꾸 거슬려요. 안타깝게도 초미세먼지가
치매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아주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쌓이게 되면 폐에도 쌓이지만 어떠한 혈류에 있는 부분, 초미세먼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에 의해서 뇌에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더 빨리 쌓인다라는 그러한 기초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공기오염이 치매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네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치매하면은 뇌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뇌에 머리에 큰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외상성 뇌 손상이라고 뇌손상, 하죠. 맞죠. 네. 이것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외상성 뇌손상이 있게 되면 저희가 항상 두부외상이 있었는지 병력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보통은 두부외상이 있게 되면 치매가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6배, 7배까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는 바로 딱딱한 두개골 안에 아주 물렁물렁한 그러한 연두부같이 생겼는데 직접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신경세포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단백질 중에 하나가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네. 머리를 탁 부딪히면 6개월까지 타우 단백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손상 정도에 따라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네. 유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우 단백질이 굉장히 변형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외상성 뇌손상은 치매를 일으킨다. 바로 O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살펴보니까요. 교육 수준. 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사실 교육 수준은 이렇게 후천적인 거잖아요. 네. 환경적인 거고. 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12살 미만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12살 이전. 네. 이전에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치매에 강하다. 그리고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강하다. 물론 교육이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절대 교육보다는 행복한 교육이 12세 미만에는 중요하고 아이 때 교육은 신경세포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 이후의 교육은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강화시킨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 뇌의 가소성 이론이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살펴보니까 청력이라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 청력은 귀고 네. 치매는 머리고 네.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오감이잖아요. 오감. 네. 뇌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리를 들으면 측두엽이라는 곳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떨어지면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측두엽이 일을 덜 하게 되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여기는 필요 없는 곳이구나 하고 뇌세포를 이제 점점 없애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청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보통 한 3-4배 정도 치매가 더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귀가 나쁘면 보청기를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빨리 좀 발견하셔가지고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뭐 사회적 고립은 좀 우울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상호작용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회적 고립의 가장 중요한 예가 이번 코로나 시기였어요.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사회적 격리를 당했는데 실제로 치매 유병률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발병률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세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뇌세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치매를 더 유병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회적 고립하고 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울증도 원인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어떤가요? 우울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울증을 겪은 환자분들의 60%가 치매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고 조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좀 그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이 중에서 5개 이상이 해당이 되고 이게 2주 이상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좀 치료를 진행을 하는지 일단은 이미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서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을 반드시 복용을 하고 2, 3주 지나면 전반적인 이러한 에너지나 기분 같은 게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밖에 나가서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햇빛도 보고 친구나 가족한테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혹시라도 우울감 느끼시면 꼭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는 한데요. 뇌와 알코올의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다. 그러면 술을 끊는다. 네. 그럼 치매가 나아지나요? 급성기에 잘 오셔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블랙아웃 계속 돼서 결과적으로 뇌실도 넓어지고 전두엽이 많이 줄어들어서 뇌 위축까지 왔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나머지 항목들도 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네. 짚어주시겠어요? 고혈압, 비만, 흡연, 네. 그다음에 운동 부족, 네. 그다음에 당뇨, 그 정도가 또 있네요. 유전자를 이기는 힘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right now 교정을 하고 열심히 하면 저희는 반드시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치매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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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